네, 벡터의 내적, 직선과 원의 방정식 프린트 3쪽과 4쪽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각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을 좀 확인할까요? 네. 네.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제 보시게 되면 A 벡터 있고 B 벡터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렇게 세타도라고 하게 되면 네. 코사인 세타도는 어떻게 구해요? 네,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분자의 A 벡터, B 벡터 내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니까 코사인 세타로만 나와 있어요. 호도법으로 각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크기나 이제 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할까요? 예. A 벡터를 만약에 A1, A2, 그 다음에 B 벡터를 이제 B1, B2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크기랑 내적을 성분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의 크기는 성분의 그 각각의 제곱을 합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도 마찬가지로 성분의 제곱한 다음에 합을 구해서 루트를 씌우시고요. 그 다음에 내적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A1, B1 더하기 A2, B2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쓰지만 요거는 이제 뭐가 돼요?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해볼게요. 네, 코사인 세타. 지금 이 문제는 A 벡터가 4,-3이고요. B 벡터가 2,1이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나왔으니까요. 예. 크기를 구하면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내적을 구하면 4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 부분은 5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5가 되고요. 여기 8 빼기 3이니까 뭐가 될까요? 5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루트 5분의 1인데 최종적인 계산은 이제 분모를 유리화 하셔야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5분의 루트 5입니다. 정답은 3번의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 하나를 정리했는데요. 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에서 180도 사이까지 이제 정의가 될 거고요.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만 따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제 이 부분의 절대값이 되죠. 그 부분은 직선이 이루는 각, 이거 어떤 차이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1번. 네, 두 개의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크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19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벡터의 내적에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서 일단 A 벡터 내적 B 벡터의 그 내적의 결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적의 결과를 어떻게 구할까 하고 봤더니 이런 조건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은 크기를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19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내적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벡터 A의 크기가 3이고요. 벡터 B의 크기가 2니까 9 더하기 2 A 내적 B 더하기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은 2A 내적 B가 되는데 따라서 A 내적 B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코사인을 이용해서 각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은 A 내적 B인데 A 내적 B의 결과는 A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라디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도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3, 여기가 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돼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는 1, 4분면의 각이죠. 그래서 세타는 뭐가 돼요? 네, 3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답이 여기다. 이번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에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시려면요. 내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코사인 값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죠? 12번 보겠습니다. 네, 12번에 A랑 B 벡터에 대한 어떤 성분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A 더하기 B 벡터, 합벡터와 A 빼기 2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다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A 더하기 B 벡터와 그 다음에 A 빼기 2B 벡터의 구체적인 성분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계산해보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요. 3,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하시게 되면 4,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벡터 빼기 2B 벡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벡터가 이렇게 성분으로 정의가 됐고요. 우리는 이제 이 벡터가 성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벡터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크기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들의 내적 정보를 우리가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곱해갖고 계산하시면 되죠. 4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5분의 4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입니다. 그럼 4번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성분을 구했으면 크기 분의 내적으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3번 가볼게요. 삼각형에 대한 어떤 제시가 되어 있네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한 점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A라고 그러고요. B라고 하면 현재 지금 AB 벡터가 3이니까 변의 길이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뭐 이쯤에 있다 치면은 이 길이가 4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것은 끼인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넓이는 넓이를 보통 S로 쓰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사인 세타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냐면 내적에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우리는 사인 값을 구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문제를 풀이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내적을 구하려고 봤는데 내적은 크기가 제시되어 있을 때 크기의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를 제곱하겠습니다. 109는 AB 내적 2AC의 제곱인데 얘를 다시 쓰면 AB 더하기 2AC 내적 AB 더하기 2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AB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AB 내적 AC가 되고 더하기 4 AC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원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AB의 크기가 3이니까 여기는 9고요. 4
AB, AC 더하기. 여기는 4가 되고요. 4, 4, 16이니까. 그쵸? 여기 지금 AC의 크기가 4였거든요.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64예요. 64.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까지 하면 36은 4, AB, 내적 AC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A, B, 내적 AC의 결과가 9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9는 A, B, 내적 AC 우리는 코사인이 필요하거든요. A, B,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루는 각에 대한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코사인 세타는요 4분의 3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마 여기서 약분을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약분을 할 거니까. 그래서 마저 계산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래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어쨌든 뭐예요? 양수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4분의 3 넣으면 4고 우리가 3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코사인인 거니까 여기를 계산하면 루트 16에서 9를 빼는 거니까. 그쵸? 아니 16에서 9를 빼는 거죠. 루트 16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7이 될 거니까 루트 7이라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루트 7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사인을 구했으니까 최종적인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2분의 1, 4, 3,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7.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3 루트 7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서로 수직일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뭐다? 0이다. 그래서 내적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벡터 내적 B를 계산하시면 x 빼기 1,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똑같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얘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뭐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계속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이제 아까 뭐 어떤 몇 번 문제예요? 뭐 12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벡터가 정의가 되고요. 그들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를 성분으로 정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K,3 더하기 2배의 1,2K를 계산하시게 되면 K 더하기 2, 그 다음에 3 더하기 4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빼기 B 벡터를 계산하겠습니다.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계산하면 K 빼기 1, 그 다음에 3 빼기 2K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아이가 지금 수직이니까 이 아이 내적,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 더하기 2, 3 더하기 4k 곱하기 k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이제 내적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k 더하기 2, k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4k 3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가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면
마이너스 8k의 제곱, 여기가 12k, 마이너스 6k니까 플러스 6k가 될 거고, 플러스 9는 0.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k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7k. 그 다음에 플러스 7은 0인데, 7로 다 약분이 되네요. 마이너스 7로. 근데 얘가 이제 실근을 가질 것이냐? 판별식 하시면, 얘가 b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 A, C를 계산하면 0보다 크죠? 두 개의 실근을 갖네요. 그러면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물어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K제곱 앞에 있는 계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계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뒤에도 여전히 계속 계산돼요. 21번 문제 빼고는 뭐 다 계산인 것 같아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일단 원점 O와 점 A에 대하여 OP 빼기 OA와 OP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요. 얘가 가만히 보시면 결국 지금 이걸 노리는 거죠. OP 빼기 OA와 그 다음에 OP가 수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OP 빼기 OA는 AP거든요. AP의 OP가 수직이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O고 여기가 A면 OP와 AP가 수직. 이게 사실은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평행 이동했을 때 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어차피 수직이니까.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A와 O를 지름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그 P가 나타내는 도형이요. 그런데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길이는 원의 둘레잖아요. 그러면 원점이 있을 거고 뭐 A점은 대략 이쯤에 있다 칠까요? 그럼 이제 반지름만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16 더하기 4죠? 그럼 2 루트 5인가요? 그쵸? 뭐가? 지름이. 그래서 얘가 지름이에요. 근데 우린 반지름만 필요하잖아.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니까 루트 5죠. 그래서 둘레. 길이가 둘레니까 2파이 r인데 r이 루트 5니까 2파이 루트 5. 그래서 2 루트 5파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쵸? 예. 여기서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이 부분,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저는 17번으로 갈게요. 또 계산이에요. 봅시다. 네, 이번엔 평행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평행. 여러분, 평행을 이제 내적에서도 정의를 하지만, 만약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내적의 결과를 이용하기보다는, 네,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단 K는 0이 아닌 걸로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더 활용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A 더하기 B 벡터와 B 빼기 C 벡터가 서로 평행한 거니까 이 두 개의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더하기 1, T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T 더하기 1, 마이너스 5 더하기 T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B벡터 빼기 C벡터를 계산해야 되는데 B는 1, T가 되고 빼기 마이너스 T 더하기 3
t 빼기 1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헷갈린다. 네.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마마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평행해요. 그러면 a 플러스 b 벡터와 그 다음에 b 빼기 c 벡터가 평행한데요.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 벡터를 네, b 빼기 c 벡터의 어떤 특정한 0이 아닌 실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벡터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5 더하기 t는 k t 마이너스 2, 1인데요. 이걸 쓰면 k t 마이너스 2, k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를 이제 보시면 여기를 먼저 볼게요. k를 t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더하기 t로 쓸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를 k 자리를 만약에 t로 채울 수 있다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t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 더하기 t 에서 k를 채우고 t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계산했어요. 황토색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t의 제곱 마이너스 7t 그 다음에 더하기 10 이렇게 돼서 계산을 마저 이어서 계산을 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는 0인데요. 얘가 t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따라서 t는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18번부터 직선이 등장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8번. 점 5,3을 지나고 직선 이거에 평행한 볼게요.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 일단 요거를 제가 황금색으로 그릴까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은요. 2분의 x-1 y 플러스 1인데 얘는 지금 현재 평행한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평행한 방향 벡터를 갖는데 그 벡터의 성분이 2,1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직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제가 지금 황금색으로 그린 아이랑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생긴 거죠.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 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점이 있는 데가 5,3이에요. 그래서 방향 벡터가 2,1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뭐 A라 둘까요? A가 5,3인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2분의 x-5는 3분의 아니지 방향 벡터 1이잖아요. 1분의 y-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7,k를 지난대요. 그래서 x에다 7을 넣으면 여기가 k가 되는 거죠. k-3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1이에요. 1. 그쵸? 그래서 1은 k-3이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4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볼까요?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항상 예각으로 정의가 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 근데요. 여기 지금 두 개의 직선의 형태가요. 방향 벡터가 평행한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형태예요. 근데 여기를 주의하셔야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분자에 있는 x랑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어야 되거든요. 1.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 i의 벡터, 이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u1 벡터라고 할게요. u1 벡터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제 2,-3이고요. 두 번째 직선의 벡터를 u2 벡터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3,4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과정과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과정이 다르잖아요. 얘는 항상 예각이라 절대값.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세타는 크기가 들어가죠. 4 더하기 9 루트 9 더하기 16. 그 다음에 이게 절대값. 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요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는 거죠. 6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마저 이어서 하시게 되면요. 루트 13, 5, 그 다음에 6이 돼요. 숫자가 되게 희한하다, 그죠?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13을 분모 분자에 곱하니까 65분의 6 루트 1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5분의 6 루트 13.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그럼 이거 뭐예요? A에서 P가 항상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뭐 이런 아이인 것 같아. 그죠? A가 여기 있는데 여기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길이가 다 2인 거죠. 도형의 길이를 물어보네요. 둘레. 이 도형의 길이라는 건 원에서는 둘레예요. 그죠? 그래서 2파이 반지름이 4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둘레. 공식은 2파이 r이에요. 예. 계산했고 드디어 21번을 만나겠습니다. 문제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n, 2, 마이너스 2, 1인 두 직선과 원점을 지나고 예. 그래서 두 직선인데 제가 두 직선은 얘는 L1, 얘는 L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 A 0,3에 대해서 AP의 길이가 R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하면 돼요. 그때 FR이 2를 만족시키는 R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일단 L1이랑 L2를 구하겠습니다. L1, L2, L1, L2 여기다 구해야 될 것 같아. L1 방향 벡터니까 평행한 벡터죠. 그러면 이제 땡땡 이렇게 하고 1분의 2분의 근데 지금 원점을 지나거든요. x, y, x 빼기 0, y 빼기 0인데 t가 안 나,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쓰면 네 2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L2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x, y인데 얘를 좀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y는 0, 뭐 이런 직선이 되는데요. 이거 일반형으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나타내면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선을 그릴 거예요. L1을 그릴 건데 L1을 좀 이제 우리가 좀 그 식을 그래프를 그리기 좋게 쓰면 y는 2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일단은 L1부터 제가 이제 그려볼 건데요. 원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점이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1 위에는 1,2라고 하는 점이 있겠죠. 그럼 제 말 이해되세요? 물론 저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1,2라고 하는 점이 L1 위에 있어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L1이에요. L1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달리 해서,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원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이건데요. 이 방향 벡터의 시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1이 L2 위에 있게 돼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이 직선을 그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2,1 여기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L2 얘가 누구냐면 x 더하기 2y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점이 있는데 0,3이래요. 0,3 여기죠? 0,3이 이제 a인데 여기에서 이제 AP가 R인데 이게 원이잖아요. 이게 원. 이게 원이에요. 중심이 뭐인? 중심이 A인 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점점점. 그 원을 점점점 이제 크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크게 하면 점점 이렇게 해서 얘한테 먼저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만나기 시작할 때가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할게요. 2라고 하는데 지금 접했죠. 그러면 2해 R이 2니까 F2는 얼마인 거예요? 접점이 몇 개?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는 FR이 2이길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커져요. 얘를 뚫고 나가겠죠? 그럼 드디어 몇 개가 된 거야? 2개가 됐죠. 그러려고 하면 이 R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원의 중심인 0,3에서부터 L1까지의 거리보다는 일단은 커야 돼요. 커야지 접하는 것보다는 커야지 다 2개가 생기니까 이거 점점 계속 커질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러다 여기랑 접하는 순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기가 하나,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2개가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어때야 돼요? 여기를 접하는 거를 R1이라고 두고 여기 접하는 걸 R2라고 두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R1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R2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R1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L1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R2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L2까지의 거리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알파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R1인데 얘가 지금 누구냐면 0,3에서 누구까지? 2x-y는 0까지의 거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베타는 R2인데 0,3에서 x 플러스 2y는 0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게 되면요. 알파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계산을 하면 0 마이너스 3에서 루트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1 더하기 4 이렇게 돼가지고 0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요 알파와 베타의 뭐예요?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을.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인 계산을 하시게 되면 루트 5분의 9예요. 그래서 5분의 9 루트 5라고 요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